그대 다시는 가지 못하리. 설악산 공명능선. 죽기 전에 꼭 한번 가봐야 할 장관이라 했다. 설악산 공명능선. 공명의 등뼈처럼 7개의 중봉이 천상의 경관을 만들어내는 곳. 총거리 20km쯤 되는 그 길을 평상시 걷는 속도보다 3배쯤 걸린다 치고 시속 1.5km라 쳐도 13, 14시간 정도면 완주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 우리 회사에서 추계 워크숍으로 자주 가는 운악산보다 조금 더 높은 산이라 쳐도 그 2배쯤이면 충분히 가능하리라 계산했다. 한자로 쓰면 운악산과 설악산이 구름 운과 눈설만 차이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 두 산은 전혀 다른 산이었다. 큰 산을 뜻하는 설악의 악은 땅속의 감옥인 지옥을 뜻하는 옥에다가 왜 산자만 얹은 것이라는 걸 나중에서야 알았다. 그러니까 거긴 산 속의 감옥 같은 곳이었다. 준비 다 됐습니까? 예. 자, 아무 사고 없이 잘 갔다 옵시다. 예. 안녕하세요. 밤 12시에 서울을 출발하여 잠시 후 오른쪽 방향입니다. 양양고속도로를 달려 이어서 왼쪽 방향입니다. 신흥사 주차장에 차를 대고 배낭을 메고 헤드랜턴, 등산 스틱을 갖추고 길을 나선 것이 새벽 3시. 이선대로 가는 트레킹 코스는 편안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빗방울이 날리기 시작한다. 그냥 능계나 부슬비 정도겠거니 생각하고 큰 비는 없을 거라고 낙관해본다. 이선대로 가는 길 중간쯤 다다랐을 때 중년의 여인 2명이 반대 방향으로 내려오고 있다. 비가 와서 그냥 돌아섰다고 한다. 큰 비는 없을 것 같은데 이왕 나선 길 가보자고 권해본다. 두 여인은 결국 우리 일행을 따른다. 어젯밤 초저녁에 좀 미리 자두고 출발하자 했지만 잠을 미리 댕겨 잔다는 게 어디 쉬운 일이던가. 나 역시 1시간 남짓 눈을 붙였을 뿐이다. 조상무는 한숨도 못 잤다며 걱정을 앞세운다. 라떼는 한잠도 안 자고 새벽 골프 걷더니 했다며 흰소리를 보태어본다. 이선대까지는 40분이 채 못 걸렸다. 빗발이 굵어졌다. 휴대용 우비를 꺼내 배낭을 감쌌다. 이선대를 지나 금강굴로 이어지는 길부터 급경사 구간이 이어진다. 10여 분쯤 묵묵히 오른다. 1차 목표 지점인 마등령 삼거리까지가 3시간쯤 걸린다고 했는데 거리는 불과 3.8km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 경사기를 오른 지 채 30분도 안 됐는데 숨이 턱까지 차오르고 호흡곤란 증세까지 온다. 하긴 당연한 일이다. 출고한 지 64년, 주행거리가 거의 100만 킬로 이상 되는 노후엔진에다가 20살 무렵부터 줄창 피워온 담배 탓에 매연도 심하니 이런 급경사를 오르기에는 엔진 출력이 딸리는 게 지극히 정상이다. 그런데 덜컥 걱정이 앞선다. 무리하다가 갑자기 심근경색이라도 오면 이만저만 큰일이 아니다. 참고 견디는 게 능사가 아니다. 원래부터 마음 먹었던 게 힘들면 쉬엄쉬엄 쉬어가면서 가자가 아니었던가. 그런데 쉬어도 너무 자주 쉬게 되니 도무지 산길이 붙지 않았다. 10분 오르다가 5분 쉬고 또 10분 걷다가 5분 쉬고 하다가 나중에는 5분 걷다가 10분 쉬는 지경까지 갔다. 그동안 틈날 때마다 5.7km 정도 되는 거리를 1시간 안에 걸었던 운동이 이런 고갯길을 오르는 데는 전혀 도움이 되질 못했다. 아직 주위는 7월까지 깜깜하다. 계획상으로는 적어도 해 뜨기 전에 마등령에 올라 일출을 감상할 수가 있어야 하는데 3시간 이상을 걸었는데도 아직 마등령 삼거리는 2km 이상 남았다고 한다. 그러면 1시간에 600m 정도밖에 못 올라왔다는 얘기다. 절망감이 음습한다. 비는 잠시 잦아드는 듯 하더니 또 부슬부슬 내린다. 쉽게 잦아들 비가 아니다. 이런 날씨니 정상에 오른다 해도 운무밖에 볼 수가 없다.
비안개와 깎아지른 낭떠러지 속에 완전히 갇힌 기분이다. 어느덧 헤드랜턴 불빛이 기운을 잃어간다. 날이 밝아오고 있다. 아침 7시. 아직도 우리는 마등령을 찾아 헤매고 있다. 한숨도 못 잤다던 조상무는 거의 탈진한 모습으로 틈만 나면 혼자 뒤처져 어지러운 머리를 잠시라도 쉬게 하려고 애쓰는 모습이다. 박이사는 갑자기 허리에 통증을 심하게 느낀다고 한다. 지금 여기서 다른 방법은 없다. 어찌되었든 빨리 마등령 산거리에 도착해야 하고 아침을 해먹고 기운을 차려야 한다. 이를 악물고 85kg의 내 몸 하나를 들어올려 한 걸음 올려딛는 것이 상등성일 뿌리째 뽑아내는 것처럼이나 힘들다. 우리를 앞서간 젊은 등반객들 3명이 가던 길을 부지런히 쫓아가는데 이상하게 길이 갈수록 험해진다. 이건 사람이 거의 다니지 않은 항로다. 거의 100m 가까이 올라간 길에서 앞서가던 사람 하나가 길이 없다고 소리친다. 핸드폰의 GPS를 확인해보니 원래 길에서 꽤 많이 벗어난 지점이다. 올라온 게 아까우니 같은 레벨의 사거리를 돌아 원래 길을 찾을까 생각도 해봤지만 어느 방향인지 확실치 않다. 경사도가 워낙 가파라 자칫하면 밑으로 추락할 지경이다. 기어 오르다시피 한 길을 다시 되돌아 내려갔다. 길이 아니니 그쪽으로 가지 말라고 쳐놓은 로프가 끊어진 흔적이 보인다. 거기서부터 일이 꼬인 것이다. 딱 길을 헷갈리기 좋은 너덜길을 걸어 원래 길을 다시 찾았다. 지름길 온 거 아닌가 언니? 이 길인데 여기보다 이쪽으로 거의 온 것 같아. 아 가로질러서요? 나란히 오다가 네. 여기선 더 올라가지 말고 저쪽으로 가야 되나? 고문자님 힘내세요. 거기 노숙자는 왜 안 데리고 와요 사장님 노숙자? 요더 올라올 때. 산에서 길을 만드는 것은 위험을 자초하는 일이다. 안 그래도 힘든데 짜증나는 일이지만 원래 왔던 길을 되짚어가는 편이 가장 안전하다. 고생하셨습니다. 바람이 분다. 이제 내려갈게요. 순식간에 구름이 걷히고 고산준봉에 위태울 정도로 아름다운 모습이 드러났다가 또 웅무 속으로 사라져버리기도 한다. 날씨가 갤듯하다. 다시 GPS를 확인해보니 마등령 산거리까지 450m 남았다. 얼마 안 남았다 생각하고 기운을 낸다. 그렇게 한 30분을 갔을까? 이정표가 보인다. 마등령 산거리까지 500m 남았다는 표시다. 이게 참 뭔가. 도대체 이 놈의 마등령은 우리랑 숨바꼭질이라도 하는 건가 원망이 치밀어 오른다. 장난 아니네. 장난 아니네. 우리 다 보고 가는 것 같은데. 다 보여줘. 폭풍으로 기초 부분이 떨어져 나간 급경사의 계단이 나온다. 이 계단을 오르면 저 상구비를 돌면 또 저 고기를 넘으면 마등령 산거리는 다가가면 갈수록 꼬리를 빼고 자꾸만 산꼭대기로 멀어져만 간다. 그런 거 안 쓰면 안 돼요. 아버님이 왜 이렇게 멀어? 절대 내리실 거야. 무슨 길다 가는 길다 돼 있어. 조금 더 올라가는 거. 비선대에서 오르기 시작한 지 꼬박 6시간 만에 우리는 마등령 산거리에 닿았다. 거기는 백담사로 빠지는 길과 공룡농선으로 가는 길이 갈라지는 분기점이다. 기진맥진한 일행은 널찍한 공터에 비닐을 깔고 아침 준비를 서둘렀다. 생수병에 넣어왔던 막걸리는 반 이상 배낭 내부에서 터져 배낭 속이 흥건히 젖어버렸다. 준비해 온 전투 식량을 꺼내 조리를 한다. 아마도 카바이드를 사용해 순식간에 뜨거운 열로 조리를 하는 방식인 것 같다.
메뉴는 카레볶음밥과 짜장볶음밥, 김치볶음밥 3가지다. 막걸리도 마시고 밥도 먹고 족발도 먹으니 좀 기운이 나는 것 같다. 조상모에게 잠시라도 눈을 좀 붙여보라고 했지만 비에 젖어 질퍽한 땅바닥에 앉아 잠을 잘 수 있을 만한 신경줄이면 뜬 눈으로 밤을 새지도 않았을 터. 안녕하십니까. 잠시 앉아 쉬었다고 생각했는데 시간은 금방 11시에 가까워지고 있었다. 다시 비가 후두둑 떨어졌다. 서둘러 주변을 정리하고 공룡능선으로 첫 발을 내딛었다. 이제부터 능선인이 올라왔던 길보다는 훨씬 수월하리라 기대했다. 아우 마침 늦겠어. 하지만 금방이라도 그칠 것 같은 비가 점점 더 빗발이 굵어지는 걸로 보아 더 이상 비가 그칠 것을 기대하기는 무리였다. 맛있어. 아이고 고소하다. 딱 맛있어. 아이고 우리 따님이 좋아하는 건데 오늘 프로포즈 받으신 소감이 어떠세요? 별로 기분 안 좋아. 슈쿵 잘 드시고서 아니 공룡능선을 다 걷는데 5시간, 무너미고개를 넘어 천불동 계곡을 내려가는데 3시간, 아무리 빨라도 비선대까지 되돌아가는데 8시간 이상이 걸린다고 보면 도중에 해가 질 것이고, 더구나 이렇게 비가 많이 내리면 하산길에 무슨 사고가 있을지도 모른다 생각하니 이건 아니다 라는 생각이 뒤통수를 때렸다. 공룡능선에 이미 접어들었으니 끝까지 가고 싶지만 안되겠다. 백담사로 내려가자. 한 사람도 반대하는 사람이 없어. 비도 많이 오는데. 애당초 원래 완주하겠습니다. 계획을 강행하려던 내가 어디서 봤던 거였다. 백담사로 내려가는 길은 오세안까지가 2km, 거기서 백담사까지 4.9km, 도합 7km 가까운 거리이고 내리막이니 3시간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았다. 하지만 그 역시 오산이었다. 내리막 역시 너무 급경사길이라 땅속에 펀펀한 돌을 박아 넣은 너덜기를 마치 사다리 내려가는 것처럼 천천히 조심조심 내려가지 않을 수 없었고, 까딱하면 미끄러져 큰 부상을 입을 것 같아 도무지 속도를 낼 수가 없었다. 오세암까지 2km를 최대한 빠르게 내려온 것이 1시간 반, 백담사까지 4.9km에는 2시간 반, 도합 4시간이 넘게 걸렸다. 내리막도 평지의 2배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면 도대체 설악산 산신령은 축지법이라도 쓴다는 얘기일까? 새벽 3시부터 오후 4시까지 무려 13시간의 산행은 결국 외설악인 신흥사에서 내설악인 백담사까지 동서종주로 끝나고 말았지만, 세상사가 그렇듯 모든 게 맘먹은 대로만 되는 건 아니라는 것, 그게 실감되는 산행이었다. 그래도 공룡능선의 초입까지는 갔으니 할 만큼은 했다 생각하고 7명의 일행 중 누구도 크게 다치지 않고 무사히 그 산의 지옥을 빠져나올 수 있었다는 것에 감사할 수밖에 없었다. 가지 분명한 것은 이제 다시 나는 설악산 공룡능선에 오르는 일은 결단코 없으리라는 사실. 그리고 이제 내 나이의 등산보다는 트레킹 위주로 자연을 즐기는 편이 더 합당하다는 사실을 순순히 받아들여야 한다는 점을 뼈저리게 느꼈다는 점 정도일 것이다. 그래도 모르겠다. 그동안 5차례 이상 올랐던 운악산은 여기서 포기하기에는 너무 아깝다는 사실. 그래도 운악산은 감옥 같은 큰 산 악이 아니라 그냥 큰 산 악이니까 말이다. 꾹 눌러줘야 돼. 이렇게 옆에 꾹 눌러야 돼.